주요 학내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로 서울교대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국정교과서 폐기에 관하여 낸 성명서와 뜻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16년 2학기 학생서비스센터 학생만족도 조사가 11월 28일부터 7일간 온라인상으로 진행됩니다. 서울교대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제6회 전국교대 좋은수업 탐구대회를 지난 11월 18일 서울교대와 서울시내 9개 초등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서울교대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사이버진흥원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제휴대학으로 선정되어 본교 재학생에게 자격증 무료 교육을 개강하였습니다. 서울교대 국제어학원은 현장 적합형 초등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2016 동계 글로벌 예비교사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센터 산하 리더십 센터에서는 예비 초등교환 교직원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나흘간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실현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오는 12월 1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는 서울 에듀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개교 70주년 기념축하 연주회가 열립니다. 사행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2월 둘째 주 S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제어학원에서 제7회 영어수업 실현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3학년 학생들이 참가해서 서로의 영어수업 실현 능력을 겨루었다고 합니다. 영어 수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뛰어난 수업 실현 능력을 느낄 수 있었던 그 현장, 저희 SEBS가 취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시원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0월 12일 수요일 에듀웨 센터 컨벤션홀에서 제7회 영어 수업 실현 경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개최한 이번 대회는 본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예선을 거쳐서 8개의 팀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예선에서 지도한 심사 및 영어 면접을 통해서 8개의 팀이 선발되었고 본선은 팀별로 발표자 1인이 15분간 수업 실현을 하고 심사위원회 강평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No, I think it was sport. I see you guys worked really hard. So, how was the sports class? 대회 참가자들은 다양한 수업 방법을 고민하고 영어 수업 능력을 발휘하며 실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수업을 시연하였습니다. So, before we start today's class, we promised something in the 심사에는 본교 영어교육과 교수를 비롯한 현직 교장 및 교감과 수석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It's kind of a shame, like 아까워, right? Because when you are working with students every day.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과 금상 각각 한 팀을 비롯해서 총 8팀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재학생들의 영어 수업에 대한 관심과 뛰어난 영어 수업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대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원 기자였습니다. So thank you guys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2017년도 초등 임용고시가 치러졌습니다. 본교 4학년 재학생을 비롯한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응시했는데요.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고사장에서 응원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현장을 SEBS가 함께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토요일 서울 지역 고사장인 무학여자고등학교, 무학여자중학교 두 곳에서 2017학년도 초등교원 임용고시 제1차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매우 쌀쌀한 날씨가 아침부터 지속됐지만 이곳 고사장 입구는 선배들을 응원하러 온 학생들의 응원으로 뜨거웠습니다. 임용고시를 보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열기 덕에 수험생들의 떨림이 어느 정도 가시는 듯합니다. 선배님들 1년 동안 노력하셨는데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또한 고사장에는 학생뿐 아니라 여러 교수분들도 제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울교대 학생 여러분, 임용고사 잘 보세요. 평소에 배웠던 그 실력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면 잘 합격할 거예요. 자, 임고 대박. 이번 2017학년도 초등교원 임용고시에서는 총 795명을 선발하는 데 비해 1,770명이 지원하면서 2.23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초등교원 임용고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지는데 1차 시험 과목은 4과목으로 교직 논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와 한국사인데 한국사 시험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 자격증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이날 1차 시험의 결과는 12월 20일 화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CBS 임지윤이었습니다. SCBS 시사팀의 소식입니다. 학교 측에서 마침내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의 소리를 받아들여 교내 교육과정 개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소식 강선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리스타 총학생회는 올해 상반기 서울교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수업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낸 의견에는 크게 실습 보강 문제 해결, 학점 시간 불일치 문제 해결,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불만스러움을 표출했고 학교 역시도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문에 답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교수와 총학생회,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올해 4월부터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학교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 과연 이번 개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변화가 이뤄질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만족하지 않는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바람이나 의견이 수업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듯한 수업을 받았고 실습이나 교육 현장에서 배운 내용을 많이 적용해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저는 잘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주변 학생들이 아직 그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적절한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에 학생의 의견이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대 수업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실습이나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실제와도 조화가 잘 되는 이론 수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편은 새로 입학하게 될 17학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교내 교육과정 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교무처에 따르면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학점 실수 불일치 문제 해결과 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 해결이며 특히 실수와 학점 일치 문제는 가장 큰 목표로 잡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현재 서울교육대학교의 이수학점은 총 140학점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수업은 154시간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수업을 14시간 더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이 이번 개편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한 우리 학생들이 실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로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는, 그러니까 방황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가장 큰 방향은 시수 학점의 일치, 그리고 이제 교양 과정의 내시화, 그리고 전임 교수 강의 비율 확대, 이 세 가지로 이제 실습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해진 바는 없고요. 4학년에 이제 임용 시험 대비해서 실무 실습하고 수업 실습 2를 교체할 논의를 하고 있어요. 좀 더 폭넓은 교양 교육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학문하는 즐거움도 알았으면 좋겠고, 좀 더 이렇게 폭넓은 시야를 갖추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교육과정 개편 논의가 올 상반기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장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개편이 적용된다지만 실제로 대다수 학생에게 이에 대한 내용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설문조사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은 없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해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먼저 좀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의견을 모아서 같이 얘기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수업 부담이 너무 커서 그걸 좀 줄였으면 좋겠다가 가장 큰 요지였던 것 같아요.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해결하자라는 걸 의견이 모아진 상태고요. 그걸 위해서 수업 시수랑 그다음에 시간이랑 그 학점이랑 동일시하는 거 먼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학생들의 그런 수업 부담이랑 같은 걸 줄이는 거, 그다음에 반복되는 교육 과정이 너무 많다는 거, 추후로 우리가 앞으로 더 어떤 걸 바꿀 것인가, 교육 과정에 어떤 걸 손대야 좀 더 많이 배우고 가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 상세하게 논의하게 될 것 같아요. 한편 교육 실습과 관련하여 수업 보강, 대체 과제와 관련된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실습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하지만 실습 기간을 보충하기 위한 보강 시간 잡기, 대체 과제와 같은 일들이 힘들다는 설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실습의 일정과 그로 인한 수업 결손으로 이런 문제 해결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각 과별로 이제 교수님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전체적인 그 개정의 방향에 관해서는 이제 대체로 동의하시지 않을까. 전체적인 대학 사회에서 현재 이제 학점이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시수를 맞추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그게 요구가 되는 거죠. 되는 거고, 또 교양 과정을 내실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임 교수의 강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한 가지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타 학문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거는 제가 생각엔 해당 교과 전문가나 거기에서 이제 합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약간 전문적인 식견이 좀 필요한 상황 같아요. 서울교대가 요구하는 수업이 과도하며 부담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자연스레 학습 효율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훌륭한 교사 양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은 어딘가 아쉬운 점을 보입니다. 학생들과 학교 측의 의사소통 부재 문제는 빠른 해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우리나라 초등교육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은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교육과정은 기능 중심의 교육으로 자연스레 학생들의 의욕이 떨어지고 학문의 즐거움 역시 떨어지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업 기능자가 아닌 수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와 총학생회, 학생들 모두가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져 이번 개편이 학생들이 수업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SEBS 강선주 기자입니다. 다음은 SEBS가 만난 사람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SEBS에서 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장님이신 김유중 선생님을 만나 우리 도서관에 대한 소개와 우리 도서관의 특징, 숨겨진 기능까지 알아보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연아, 이지연, 박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EBS가 만난 사람들의 아나운서 김연아, 박지원, 이지연입니다. 지연씨, 요즘 많이 바빠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저 말고도 다들 피곤할 시기죠. 바로 기말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와 과제를 하고 있답니다. 지연씨, 설마 공부한다고 도서관 1층 정보플라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연씨가 1학년이라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서관에는 정보플라자와 대출실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2층에는 고급스러운 카페 같은 공간이, 3층에는 영화를 볼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요.
맞아요. 2층과 3층에 과제나 시험 공부를 할 때 참고할 만한 많은 자료도 있다고 들었어요. 도서관은 1층밖에 몰랐는데 정말 새롭네요. 이 밖에도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그걸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도서관 학술정보지원 팀장님이신 김유준 선생님께서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럼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서관의 학술정보지원팀장 김유중입니다. 도서관에서 어떤 일을 맡고 계신가요? 네, 저는 도서관에서 행정 기획 업무를 맡고 있고요. 국에서 선정과 정리 업무를 함께 하고 우리 도서관의 그 여러 가지 환경 시설이라든가 외부 이용자, 지역 주민 그런 분한테도 정보 안내를 하고 있고 말하자면 도서관과 그 대내외 채널의 실무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의 특징 또는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학교 도서관 정말 자랑할 게 정말 많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대학이 작지만 강한 대학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도서관 역시 작지만 강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은 기본 시설이면서 수업 연구를 지원하는 그런 진리 탐구 역할과 교양, 인성 함양을 위한 그런 능력과 정보 함양 능력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는 이제 초등 특화 자원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고 개발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초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그런 도서관의 비전을 갖고 있고 함께 소통, 배려,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저희 도서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통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도서관의 소장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학술 연구, 교양 함양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이용자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며 또 이제 협력 부분에서는 우리 도서관의 소장의 한계를 넘어서 모든 교육기관과 정보기관과의 함께 협업을 통해서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협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서관의 실질적인 자랑이라고 하면은 저희 도서관은 초등교육 정보 특화 도서관입니다. 물론 10개 교대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 같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도서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초등교과서와 지도서를 역대부터 현재까지 전자책으로 제공하는 도서관은 우리 학교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자책은 초등교과 연구 부분에서 그 이용성, 활용성, 보존성 등에서 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서 부분에서는 저희가 우리 학교 규모나 그런 예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모든 장소를 다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불가한 거고 초등교육 정보에 특화된 그런 자원을 집중적으로 수집을 하고 특히 아동도서 또 해외 또 유명 아동도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인 전자정보 분야에서도 저희가 소장한 게 참 많습니다. 학술 연구를 위한 전자정보, 전자저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클래식 음악 감상 사이트라든가 도서 요약 서비스, 또 전자 잡지 서비스, 이북이나 영상 자료 등을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도서관은 주로 사학년이 사용하거나 혹은 교과서와 지도서를 빌리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그것 말고도 도서관에 특별히 다양한 기능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도서관이 하는 일은 다양한 자원을 지원을 해서 전공학습과 교양 함양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우수한 초등교사를 배출하는 게 우리 도서관의 이제 핵심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4학년
최종 관문인 예비교사 최종 관문인 4학년 학생을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 파이널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저희 도서관으로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4학년한테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우리 도서관에 정말 좋은 양서들, 교양도서, 문학도서 많이 있으니까 그 정보들을 충분히 좀 많이 읽으시고 4학년 되면 이제 임용고사 때문에 바쁘니까 그때는 학습에 임용고사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1학년에서 3학년 기간에 좀 많은 양서를 읽도록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도서관에 이제 1층에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대출실이 있잖아요. 대출실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맨 앞에 테마도서와 신착도서를 전시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 테마도서를 보시면은 겨울에 한 번씩 저희 대출실에 근무하시는 사서 선생님들이 그 심사숙고하게 컬렉션을 구성을 해서 테마도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학 중에 거기 저희가 운영하는 테마도서를 통해서 꾸준한 독서 활동, 사실은 그런 독서도 좀 의도적인 독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책을 읽어보신다면 테마에 대한 반 전문가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정말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격월로 한 번씩 계속 제공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테마가 운영이 됐는지 홈페이지 테마도서 코너에 가면은 그 내용과 목록들이 축적되어 가지고 제공이 되어지니까 그것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층에 올라가시면 초등교육재료실이 있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럭셔리한 카페 수준의 그런 규모입니다. 총 120석 규모이면서 그곳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는 그런 저널이나 참고 문헌, 학위 논문 등 그런 것들을 보시고 복사, 출력 같은 일들을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룹 스타디를 할 수 있는 그런 칸막이로 구별을 해서 그런 그 스타디룸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고 대출이 되지 않는 교과서와 지도서도 많이 소장이 되어 있고 수험도서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용도로 2층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층에 가시면 전자정보실이 있죠. 거기에는 수많은 영상, 오디오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서 선택을 하시고 편안한 자리에 가서 혼자 또는 커플로 영화를 보시고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입구 쪽에 보시면은 스마트 테이블이라 그래가지고 거대한 그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디지털 자료를 함께 여럿이 공유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있답니다. 그리고 3층에 특히 그 영상 자료 코너에 가시면은 그 EBS에서 제작한 교육 다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 EBS 다큐를 집중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선생님 나가시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 다큐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바쁘시죠? 도서관에 오기 힘든 상황이라면 제가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클래식 음악 감상이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웬만한 클래식 음악은 다 거기서 감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바쁘고 수업이다, 아르바이트다, 과제다 해가지고 많이 바쁘시죠. 그렇지만 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바쁘시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책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읽지는 못하시고 그렇지만 또 뭐 상식과 대화의 거리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도서 요약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요거에 들어가시면은 책 한 권의 분량을 A4 용지 10장 정도를 축약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사실은 살짝 읽어도 대화나 이런 그 책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돼서 그 정보도 좀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30만 그 장서와 다양한 전자정보는 절대로 교과서와 지도서를 이용한 도서관, 4학년을 위한 도서관은 절대 아닙니다. 예, 교수님들, 대학원생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학술 연구 지원을 해야 되고 학부생 여러분들은 수업과 우수교사, 이제 예비교사에 배양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전용 공간이 아니니까 저희 도서관에 오셔서 수많은 세상의 지식과 교양 그런 정보를 함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또 좀 더 읽어야 되는 그러한 팁을 제가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리적 공간이나 그런 시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다양한 사람과 사물, 뭐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이 좋은 점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읽게 되면은 그런 사람의 관계라든가 그런 사건, 뭐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배양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 여행 참 좋아하시죠? 요즘 학생들 여행 많이 다니시는데 그런 얘기 아실 겁니다.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이고 독서는 머리로 체험하는 여행이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저희 도서관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와 교양, 인문 상식 등을 배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행을 떠나신다면 정말로 최고의 예비교사가 되지 않을까, 최고의 초등교육 리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서관에서 11월 영화 상영데이를 연다고 하는데 영화 상영데이의 취지와 이 행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1월 영화로 너는 착한 아이라는 영화가 채택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도서관에서 지금 9월부터 지금 매달 한 번씩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영하는 영화들은 교육 영화로서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영화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9월에 지상의 별처럼,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죽은 시인의 사회, 요번 달에는 너는 착한 아이, 이런 시리즈로 나가고 있고 이런 영화를 통해서 진짜 저희 그 어렵고 힘들고 지친 아이들이 학교나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나는지 그런 영화들을 감동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이런 영화를 보시면서 앞으로 교사에 대한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을 공감해 보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이제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획을 했는데 지금 학생들이 많이 안 옵니다. 예, 학생들 바쁜 건 아는데 저희가 팝콘도 제공하고 음료도 제공하고 하니까 친구들끼리 이렇게 오손도손 와서 좀 재밌게 감상을 하시면 스크린도 크고 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잘 안 오네요. 네, 도서관 행사를 보면 정대현 교수의 인성특강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도서관에서 지난 5월에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님을 초청해서 1차 인성특강을 했고, 이번에는 총신대 교수님이시면서 숲교육 전문가이신 정대현 교수님을 모시고 2차 독서 인성특강을 개최하게 됩니다. 책을 통한 독서는 그 창의력과 상상력 같은 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강사를 모시고 특강을 들어보는 그런 휴먼 독서는 작가나 그런 전문 강사들의 그런 생각과 느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독서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 독서 인성 특강을 이제 개최하게 됐고요. 숲교육 전문가이신 이 정대현 교수님은 대안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시고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 그리고 공교육이 아닌 그런 또 대안교육 이런 것들의 의미와 또 그 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감성과 느낌 등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통해서 충분한 인성과 교양, 상식, 그리고
전공학습을 통해서 우수한 예비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서관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도 여러분 많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장님이신 김유중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도서관에 대해 정말 많은 사실을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서울교대 도서관에는 매우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또 어떤 분을 만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 부푼 기대감을 안고 이번 SEBS가 만난 사람들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SEBS는 서울교대생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SEBS가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2학기가 끝나가고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SEBS는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교내 소식과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가는 SEBS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